한국의 한 도로 한국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던 스페인 여성이 울부짖고 맙니다. 한국은 왜 스페인과 다른 거야? 한국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훌리아나라고 합니다. 스페인 밖으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저희 가족은 현재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삶의 터전이었던 스페인을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믿기지 않는 기적을 선사해줬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임을 느꼈기에 저희는 한국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스페인에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의 환상적인 기후와 자연, 그리고 멋진 볼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 이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조국인 스페인이 자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자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인 숙박시설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방문자들이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게끔 작은 공용주방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웬 중국인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주방에서 엄청난 기름을 들이부으며 중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불과 기름이 엉겨붙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중국인들은 주방을 중심으로 불이 번지는 와중에도 초기 대응도 안 한 채 도망가 버렸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뭔가가 타는 냄새를 맡은 저는 나중에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황급히 직원 숙소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께 알림과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이때부터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는데도 소방서 측에서는 출동을 계속 미루기만 했거든요. 그들은 예산 부족 문제로 야간 근무자가 부족하다며 다른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볼 테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죠. 소방서 측에서 시간을 끌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인 소중한 건물을 통째로 날리는 건 아닐지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패닉에 빠진 저는 계속해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고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따졌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폭증으로 이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탄 차량은 소방차를 보고도 비켜주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아빠는 불이 더 번지기 전에 귀중품만이라도 건져오시겠다며 저희의 만류에도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지 아빠는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아빠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한국인 종석 씨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매년 휴가 때마다 저희 숙소에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와 저희 가족은 꽤나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종석 씨는 영어를 사용하며 침착하게 아빠가 향했을 만한 위치를 묻더니 그대로 물에 적신 헝겊만을 가지고 화마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석 씨가 불길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최초 신고를 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소방관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나 이들의 화제진한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소방차 몇 대는 끌고 올 줄 알았지만 고작 2대가 전부였고 소방대원들의 장비는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스페인 정부는 예산을 어디다가 쓴 건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심지어 제가 사람 2명이 불길에 갇혀 있다고 말했음에도 소방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더군요. 이런 낡은 장비로는 거센 불길 속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물로 소화 작업을 한 뒤 진입하겠습니다. 도대체 낡아빠진 소방차 2대로 언제 불을 진압한다는 것인지 이러다 아빠와 종석 씨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종석 씨가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아빠를 둘러매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러고는 능숙한 솜씨로 아빠를 구급차에 싣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어서 병원으로 출발하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렇게 종석 씨 덕분에 아빠는 가까스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몸 이곳저곳에 평생을 치료받아야 할 화상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와 체계라는 게 없어 보이는 스페인의 구식 시스템 때문에 저희 가족의 모든 추억과 재산이 담긴 건물이 통째로 불타버리고 말았죠.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앞다투어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은 위기의 순간 저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불안하고 실망스러워서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느꼈는데요. 그때 종석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해오더군요. 사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나이가 드셔서 운영을 힘들어하시던 참이었거든요. 괜찮다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한국은 의료 수준도 몹시 높은 국가라 아버님의 화상 치료를 받기에도 좋을 거예요. 이건 좋은 제안이었어요. 워낙 스페인에 질려버렸던 저희 가족이었기도 했고 외국인이자 숙박업 경험도 있어서 일하는데도 무척이나 수월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낡아빠진 시스템 때문에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스페인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오자마자 엄청난 사건을 겪고 말았는데요. 일하기로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웬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처를 지나던 한국인들은 이제 막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 듯했죠. 그러나 가망은 없어 보였어요. 이미 불은 너무 커져서 걷잡을 수 없어 보였고 소방관들이 도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죠. 그런데 웬걸? 분명 한국인들은 방금 전 신고를 마친 듯 보였는데 소방관들은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겨우 소방차 2대에 낡아빠진 장비를 입고 몸을 사리던 스페인과는 달리 한국 소방관들은 전부 새 것 같은 장비를 갖추고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지옥불 같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소방차도 수대는 와서 엄청난 물줄기를 퍼부어댔죠. 그렇게 한국 소방관들의 엄청나게 빠르고 체계적인 진압 덕분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던 불길은 순식간에 잡혔고 피해자도 없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스페인과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현격히 차이 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스페인 소방관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소방관이 작업 중에 다치거나 사망해도 터무니없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들이 몸을 사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을 갖춘 듯 보였어요. 그러나 아직 놀라긴 일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방차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소방관인 종석 씨에게 어떻게 소방차가 5분도 안 돼서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던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보여주겠다며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줬는데요. 이건 시민들이 소방차를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는 제도였고 흥미를 느낀 저는 종석 씨의 소방서로 향했죠. 그런데 웬걸? 동승체험이 시작되기 직전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험은 미뤄지게 됐는데 저는 한국인 소방관들의 민첩한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몹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소방관들은 1초 만에 전부 집결했고 곧바로 엄청난 수의 소방차들과 함께 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남아서인지 동승체험을 신청했던 저는 얼떨결에 소방차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탄 소방차는 곧 도로에 진입했고 소방차에서 한국인 운전자들의 행동을 본 저는 한국이 왜 선진국인가를 곧바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려는 듯 다들 소방차를 중심으로 도로 옆으로 차를 바싹 붙였거든요. 일전에 소방차가 5분도 안 돼서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이런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 덕분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가 탄 차량은 한국인들의 배려를 받고 빠르게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소방관들은 마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고 불길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소방차와 함께 온 응급차 비용도 전부 무료였고 저는 이런 게 바로 복지선진국이구나 싶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당장 저희 가족만 해도 아빠의 엄청난 응급실 이송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비용이 무료임에도 빠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국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움을 주는 선진적이고 안전한 나라구나 싶어 한국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은 의료 수준에 관해서도 스페인과 비교도 안 됐는데요. 일단 화상 치료를 받으려면 수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스페인 병원과는 달리 한국 병원은 대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엄청나게 수준 높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흉터로 남았던 아빠의 화상 자국은 한국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은 이후 그나마 진정이 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가족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가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 어쩌다 보니 저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준 종석 씨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종석 씨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과 그의 존경스러운 동료 소방관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려고 소방서에 찾아가면 갈 때마다 종석 씨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금방이라도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소방 차량을 꼼꼼하게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시스템도 체계적이지만 한국인들 개개인도 몹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기 때문에 이런 놀랍도록 빠르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것 같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소방차의 출동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